안녕하십니까. 심리다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나는 솔로 11기에 정숙님 그리고 영식님 사이에서 광수씨가 큐피트 역할을 자처한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그 장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기서 광수씨는 정숙씨와 이성적 관계가 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는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랜덤 데이트 때 정숙님이 1순위가 영식씨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2순위가 뭐 그러면서 광수님과 알아가니까 좋아요 뭐 그런 말도 없었겠지. 난 그때 이제 정숙씨는 내가 위로받아서 좋았고 이제 인정받은 부분에 있어서 좀 감동한 부분은 있었지만 광수씨가 이성으로는 보이지 않았는 시점이었단 말이죠. 앞으로도 이성으로 보이진 않을 것 같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부엌에서 영식씨가 요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광수씨가 정숙씨를 이제 한 번 부르고 재차 불러서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정숙 씨가 화가 나는 거를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를 이제 그렇게 예를 들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갈 거예요. 이건 다른 수업에서 학생분이 만든 사례에서 뽑아온 건데 상당히 공감 가는 사례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죠. 아버지와 딸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딸한테 야 내가 이번에 친구 만났는데 니네 회사 옆 부서에 내 친구 아들 있더라? 그래서 내가 소개팅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연락처 줬어. 내 친구한테 연락처 줬어. 이러면 딸 입장에서 어때? 딸 입장에서 그렇구나. 내가 진짜 결혼 정년기기도 하고 결혼할 사람 좋은 사람이고 아빠 친구를 만나는 아빠 친구 아들이면 뭐 믿을 만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구나. 아 나에게 결혼을 가능성이라는 선물을 줬네. 아빠 고마워. 라고 할 딸이 없지. 그럴 딸이 어딨어. 거기서 일단 왠지 몰라도 일단 화부터 나. 그 화의 정체가 뭘까냐는 거지. 딸 입장에서는 되게 수치스러움이 있을 거야.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인데 나의 이런 자주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주는 거. 내가 혼자서는 못하는 사람으로 돼버리는 거. 그리고 사람들한테 내 감정이 까발려지는 것 같은 조직 안에서 소문이 나버리는 그렇게 돼버리는 거. 그러니까 내가 광수 씨한테 그런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인 것. 그리고 이런 솔로 나라라는 조직 안에서 영식 씨를 만나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안달난 사람 같은 그런 식으로 얘기가 퍼지는 거. 두 가지가 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을 거라고요. 아까 방금 예시에서 그 딸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회사 내에서 그 아버지의 친구의 아들을 다른 부서라고 하더라도 소개팅을 받는다는 거는 되게 화나죠. 좀 부끄럽지. 화나면서도 부끄럽지. 부끄러우니까 화가 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보면 정숙 씨의 마음이 약간 그 딸의 마음과 좀 비슷했을 것 같아. 그럼 광수 씨의 마음부터 시작을 해보면 광수 씨는 왜 그랬을까? 제가 광수 씨 분석해서 얘기했잖아요. 광수 씨는 여러 가지 페르소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업가로서의 페르소나가 이제는 굉장히 강하고 한숨 푹 자면서 이성적으로 솔로 나라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성을 만나기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여의치 않으니 내가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좋은 이미지를 남기려고 선의로 베풀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지. 물론 뭐 정숙 씨 아빠 같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아버지도 딸한테 선의를 베푼 거잖아요. 결혼 정년기가 된 딸, 믿을 만한 사람을 소개팅 해주는 거. 같은 회사면 뭐 조건도 비슷하고 뭐 만나기도 편할 테니까 이건 일종의 아빠 입장에서 선물이란 말이야. 내가 노력을 해서 딸에게 선물을 줬는데 화를 먹은 거지. 화를 받은 거지. 광수 씨 입장에서는 정숙 씨가 저렇게 기분 나빴을 거라고는 상상 못했을걸요? 이 화면 보면서 알았을지도 몰라. 물론 다음 회차에서 드러날지도 모르지. 정숙 씨가 이거 갖고 뭐 광수 씨한테 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숙 씨 성격에 웬만해서는 직접 대놓고 뭐라고 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근데 뭐 솔로 나라라는 게가 워낙 이렇게 좀 압박이 심한다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정숙 씨는 광수 씨 앞에서 웃잖아 그냥. 광수 씨는 고마운데 멋졌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정숙 씨가 이런 상황에서도 항상 웃는 사람이기 때문에 멀리에서 카메라로 봤을 때 혼자서 인상을 찡그리고 있던 영식 씨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티를 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거지. 정숙 씨는. 영식 씨의 그런 야성적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매력? 야성적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가? 정숙 씨 자신은 그렇지 않거든. 그냥 내가 마음이 불편해도 웃으면서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이제 그거를 여자 출연자들 사이에서 얘기를 하면서 푼다 한들 그 자리에서 싫은 소리 못 한단 말이야. 영식 씨가 자기랑 약속하고 안 오는 것 같을 때도 화가 나도 가서 왜 나랑 약속 있는데 요리해요? 얘기해야지. 언제 하려고 그래요? 라고 이야기 못해. 그날 만약 영식 씨가 안 왔어도 그거 갖고 얘기 못해. 그냥 혼자 서운해하고 관계를 정리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해가 생길 여지가 더 있긴 있죠. 어쨌건 이 광수 씨는 그래서 좋은 의도로 한 건 사실이야. 근데 문제는 정숙 씨에게는 좋지 않았어. 근데 시청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아까 그 아버지와 딸 얘기를 보면 그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 아니고 아 그래 아버지는 나름대로 좀 눈치는 없어도 자상한 아버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광수 씨는 그래도 여기서 솔로 나라 커플 데리고 나왔지만 그래도 정숙 씨를 도와주려고 애쓰는 사람 이렇게 좋은 인상을 남기니까 광숙 씨가 생각하는 의도는 일부분 성공한 거죠. 그리고 어쨌건 잠을 잤든 어쨌든 여유롭게 사고한다는 거는 이 사람의 또 장점일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높이 쳐줘야겠지. 그리고 정숙 씨는 남 앞에서 싫은 소리를 못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막 성격이나 이런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뭐랄까 둔하거나 여유로운 사람 같아 보이진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있어. 머리가 좋으니까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눈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성적으로는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눈치가 좀 없을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남한테 싫은 소리를 못 하는데 정보는 많이 들어와. 그러면 남들보다 더 마음의 상처는 많이 입고 살 수 있겠지. 내가 차라리 둔해버리면 내가 항상 웃는 사람이고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면서 둔한 사람이면 상처를 조금 덜 받을 수 있죠. 이 사람이 나한테 공격을 해도 그냥 뭐 공격했나? 모르겠네?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면서 그냥 그게 그냥 웃는 게 자연스럽게 웃는 경우가 더 많은데 민감하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어도 내 입장에서는 이거 약간 좀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 아니면 내가 이건 너무 부끄러운데? 이건 내가 나한테 너무 상처인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웃으면서 넘어가.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인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지금 그래서 마음에 쌓여있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는데 왜 넌 안 해? 그런 마음이 생기기가 또 쉬워지지. 이게 만약 이성 간의 일이라면 아니면 친구 간의 일이라면. 그래서 이것도 중간이 없어지는 수가 있어요. 너무 기대치가 높아지니까 손절이 빨라지는 거야. 그리고 정숙 씨가 영식 씨를 도와주는 그런 모습도 서투름이 보이잖아요. 보통 서툰 사람들은 스스로 뭘 해야 될지조차를 모르기도 하고 긴장해 있다 보니까 자꾸 물어봐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를 자꾸 물어봐. 그러면 이제 같이 하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좀 이런 걸 힘들어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혼자라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 그리고 정숙 씨도 뭔가를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편한 영철 씨가 사촌, 육촌 동생이니까 있으니까 또 영철 씨를 도와야 되나 생각을 하지만 또 광수 씨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기회니까 자연스럽게 말도 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광수 씨가 이렇게 관상을 보는 그런 장면에서도 나타났지만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팔고자 하는 서비스가 있고 제품이 있어. 그러면 이거를 잘 포장해서 잘 설명해서 파는 것. 이걸 잘 고객에게 그 의미를 전달하는 건 중요한 일인데 내가 이게 판매하는 물건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대한테 뭘 원하는지를 보고 이 상대한테 맞춤형 뭔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광수 씨의 사업 특성이 이제 그런 쪽은 아닌 거지. 그런 쪽으로 훈련이 돼 있진 않고 관상도 결혼한 사람한테 그냥 결혼운을 봐주는 것처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버리는 그게 이제 정숙 씨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었을 거고 그리고 내가 서툼이 드러나는 것도 원치 않았을 거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정숙 씨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광수 씨가 조금 더 여유로움에다 더하기 더 전략적인 무기를 갖춘다면 물론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시도록 제가 제안드리는 걸 수 있는데 이 정숙 씨의 생각을 읽었다면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았겠죠.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정숙 씨 같은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등 떠밀려 간다는 느낌은 좋지 않거든. 그리고 내가 나를 낮추면서 가느니 관계 안 하고 말아.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또 있을 수 있고. 왜냐면 지금 그만큼 영식 씨가 절실한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정숙 씨의 마음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수치심도 있었겠지만 실은 그런 게 있어요. 들어가서도 영식 씨와 무언가를 하는 거는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왜냐면 이성 관계에 익숙하지가 않아. 남자와 뭔가를 하는 것에. 특히나 이제 이성으로 보고 그냥 남자 직원하고 뭘 하는 거는 괜찮겠지. 근데 저렇게 이성으로 본다는 거는 정수 입장에서는 되게 어색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지. 그러니까 영철 씨 쪽으로도 도망가려고 하는 거고 그게 일종의 회피란 말이에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연히 스트레스에서도 피하고 싶은 게 당연한 모든 그 인간과 모든 동물의 반응인 건 사실인데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가 영식 씨와의 자리가 불편하다. 내가 남자와 관계가 어색해서 영식 씨와 자리가 불편하다. 그래도 내가 여기서 솔로 나라에 왔고 영식 씨에 관심이 있으니까 잘해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건 진짜 이상적인 관점이고 머릿속의 프로세스는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 사람이 누군가야. 그거를 찾게 된다고요. 나에게 스트레스 준 사람은 내가 짜증을 내거나 분노를 내야 되는 대상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물론 앞에서 말했던 그런 이유에다 더하기 마음대로 안 풀리는 이런 상황에 분노가 광수 씨를 향해 버린다고. 그러니까 광수 씨가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현명하게 좀 조용하게 이제 정숙 씨에게 어떤 조언을 준다면 나이스했겠지만 어쨌든 그러진 못했어. 왜냐면 광수 씨는 광수 씨대로 자기가 어쨌든 선의를 베푼 거니까 그걸 굳이 뭐 비밀리에 해야 되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어차피 이거 뭐 다 카메라도 있고 해서 다 알 텐데 뭐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정숙 씨는 마음속에서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거지.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다셨던데, 그러니까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면 정숙 씨처럼 되는 게 아니냐고 했는데, 정숙 씨는 부정적인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 입을까봐 두려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미래를 생각하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아지고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또 부정적인 생각을 하죠. 내 이 기대가 돌아오지 않을까봐.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영식 씨는 이제 영자 씨와 어느 정도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선뜻 나서서 이게 정숙 씨를 막 이끌어주고 막 살갑게 대하고 그런 걸 분위기를 리드하진 않았죠. 10대 연애에서는 이런 갭이 크진 않은데 좀 나이대가 올라가서 연애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게 상당히 그 사람의 성향에 많은 거를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쉽게 생각을 했을 때 외모적으로 뛰어난 그리고 스펙이 좋은 사람이 배려받는 데 익숙할까? 아니면 리드하는 데 익숙할까? 확률적으로. 그러면 근데 지금 정숙 씨는 좀 외모적으로는 광수 씨가 일단 이성을 안 보여요. 그럼 어느 정도 외모적인 조건이 맞아야 돼. 그러면 정숙 씨가 조금 더 적극적이고 분위기를 리드하면서 좀 더 여유롭게 대해야 가능성이 생기겠죠. 근데 이 사람이 리드해 주길 바라고, 그리고 내가 그런 기대치가 높다면,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유롭게 이 사람이 나를 한 방에 나를 좋아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여유롭게 이 사람을 대처하지 못하면 뭔가 있는 기회를 잃을 수가 있겠지. 왜냐면 괜찮은 사람일수록 다른 대안이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기대만큼 바로 한눈에 꽂혀서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여유로운 마음이 필요하죠. 근데 정숙 씨의 미소는 정숙 씨가 가지는 그런 여유로움이 아니라 조급하면서 나오는 미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까워요. 근데 이게 물론 약간 경험 부족이고 워낙 치열하게 살아오신 분이니까 이제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또 자존심도 강할 수 있고 자부심도 있을 거고 자기 일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성 관계에서 잘하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거를 좀 아직은 배워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스스로도 좀 약간 답답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살면,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모든 것이 다 순리대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렇게 항상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지금 정수 씨는 어쨌든 결혼을 하고 싶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정수 씨는 이게 왜 내 맘대로 안 되지? 왜 이게 순리대로 안 흐르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 근데 뭐 결혼이 순리는 아니죠. 뭐 그건 각자의 선택인데, 이제 내가 노력했고 항상 그 시기에 해야 되는 일을 항상 꾸준히 성실하게 해왔는데 왜 이거는 내 맘대로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조급함을 내리고 여유롭게 상황에 대처를 하면 실은 정숙 씨가 가진 많은 매력들이 훨씬 더 많이 어필될 텐데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근데 이제 여기 솔로 나라에서는 이제 또 정숙 씨가 그만큼 배워가는 거죠. 나는 솔로 영상을 이제 마지막 회를 보고 이제 많이 찍을 예정이어서 좀 짧게 오늘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최종 선택이 이제 곧 다가오죠. 이제 최종 선택을 통해서 이분들에 대한 또 최종 분석을 더 깊게 해서 들려드릴게요. 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